네, 생활경제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 내내 이 생활경제 코너에서도 메르스 여파만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다른 이야기도 같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경제부 김연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일단 메르스 얘기부터 하고 네. 가죠. 메르스 추경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세월호 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월호 때는 이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 때문에 큰 행사나 축제를 자제했던 거지만 지금은 쇼핑은 물론 나들이도 안 가고 아파도 참고 또 학원도 안 보내고 또 동네 하다못해 차 한잔 마시러 나가기도 싫다 이런 분위기니까 이 경제적인 여파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 다행인 건 메르스 여파가 계속 확대되지는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꽤 믿을 만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가 24일 날 이 신용카드 사용 기록 3억 8,200만 건의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자,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 예. 6월 첫 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11%나 감소했지만 2주 차이는 마이너스 8%, 3주 차이는 마이너스 1.7%로 감소세가 현저히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업종별로는 백화점이나 전통시장, 택시 같은 분야는 거의 타격을 회복했고 영화관도 영화, 이 연평해전의 대박 등에 힘입어서 매출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 명동이나 홍대, 삼청동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렸던 곳들은 이 아직도 나가면 거리가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경제는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때는 사실 위로였어요. 위로. 그 학생들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위기입니다. 내일이거든요. 근데 위기는 또 내가 극복을 해야 되니까 소비 심리를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빨리 우리 경제가 메르스를 딛고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이 지하철은 200원, 일반 버스는 150원이 오르고 심야 버스도 300원, 광역버스도 400원이 인상돼서 400원씩이나. 2,000원을 돌파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 몇백 원이라서 그렇지 인상률로 보면은 10%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주 5일 근무자로 가정하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22일을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최저 6,600원에서 17,600원까지 더 부담하고 아하. 광역버스를 타는 분들은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영화도 아니고 무슨 조조 할인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와 지하철을 오전 6시 반 전에 탑승을 하면 네. 기본 요금에서 20%를 할인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버스 요금이 이 기본 요금 1,200원의 80%인 960원이 되고 지하철은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버스 요금이 왜 오르느냐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다음에 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거든요.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었는데 3.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임금 올리려고 요금 인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 요금 올리는 이유로 운영 적자와 시설 재투자를 말하고는 있지만 요금 인상이 2, 3년이 안 돼서 또 적자 전환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요금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요금을 또 인상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버스 회사의 준돈이 지금 연간 2천억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버스 회사의 부실 방만 경영을 세금과 이 서민 지갑 털어서 떼어준다는 비판이 거센데 일단 서울시가 표준 운송 원가부터 공개해서 적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금도 오르는 만큼 시설도 설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도요. 자, 네, 서비스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는 LTE 3G, 4G 넘어서 기가 LTE라는 게 나오고 5G까지 나왔는데 이 서비스에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저희 이 경제부의 양희력 기자가 한번 실제 이 와이파이 속도를 체감한 보도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이 5년 전부터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와이파이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 양희력 기자가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직접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 한산할 때는
지금 그래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속도가 나오는데 퇴근길이 가까우면서 조금 혼잡해지니까 1.14. 속도가 4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쓰는 사람들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만. 뭐 심지어 느닷없이 연결이 끊기기도 하는 일도 다반사였는데요. 네.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용자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안 켜지고 멈춰버리면 그냥 아예 와이파이 꺼버리고 그냥 LTE로만 사용해요. 다들 알 거예요. 그 정도 답답한 거는. 안 쓰는 게 낫다는 수준이니까 지금. 사실 뭐 쓰지도 않는 서비스를 너무 그렇게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기가 뭐 팍팍 이거는 다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무인도 회사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 뭐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네, 이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속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SK텔레콤이 스마트 무선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파가 전달되는 도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자동으로 이 전파 경로를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예. 유선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산간이나 도서 지역에 통합 품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안에 이 부산 해운대를 시작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지하철 와이파이 같은 문제도 KT가 이 LTE망을 이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 소식이었습니다. 김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